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근데 이게 되게 잔인한 얘기예요, 사실은. 그 소문은 누가 알려주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네, 저희 오늘 이렇게 전직 애널리스트의 밤이라고 해서 모였어요. 지향님, 주한님, 그리고 애널리스트는 아니시지만 저희 컨텐츠팀 지영님 이렇게 모셨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이런 질문으로 시작해 볼게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런 거 물어보시는 거가 되게 많은데요. 애널리스트 리포트 진짜로 읽어야 되나요? 저는 읽으면 당연히 좋고요. 근데 그거를 읽을 때 막 공부하는 것처럼 밑줄 그으면서 읽을 필요는 전혀 없고 전체적으로 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가볍게 이해하고 뭐 시장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빠르게 정제된 자료를 기반으로 이해하는 관점에서는 굉장히 좋은 것 같고 무엇을 위주로 읽어라 뭐 이런 거 팁이 있을까요? 제목이랑 첫 페이지 중에서도 이렇게 두꺼운 글씨체 아니면 밑줄 친 거 있어요. 네. 그것들만 읽고 궁금하고 더 알고 싶다 그럼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제목에 굉장히 많은 노력이 들어가거든요. 클릭도 유도하고 어떨 때는 리포트 내용에 못 쓰는 그런 마음들, 억하심정에 그런 걸 다 담아가지고 그냥 제목에 박을 때도 있고요. 약간 예시를 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예시요? 무슨 회사 이제 날개를 달았다. 네. 그거는 이제 시작이 갈 길이 한참 진짜요? 갈 길이 한참 남았다. 뭐 이런 얘기가 또 될 수도 있고 너무 초기니까 아직은 보지 마세요. 이런 게 될 수도 있어요. 아 근데 저는 진짜 기억에 남는 게 있는데 그 오리온이었나? 네. 안단테? 이렇게 약간 안단테? 알덴테. 알덴테. 네. 리포트 제목이 알덴테였는데 그게 이제 덜 익었다. 대박이다. 그거는 되게 직접적인 거 아니에요? 되게 아이캐칭하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뉘앙스를 캐치하는 게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 지금 저 여쭤봤잖아요. 그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돌려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후킹의 요소로도 쓰는데 보통 애널리스트 분들이 살짝 애매하네. 내가 책임지기 싫어. 약간 이러면 되게 모호한 수식어와 형용사를 써가지고 제목을 다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 올해보다 더 기대되는 내년. 이러면 그냥 지금은 보지 마세요. 다 피해가세요. 뭐 이런 거. 그리고 정말 막 애널리스트들이 이 주식 대박이야. 나 이거 알리고 싶어. 이거 진짜 내일 올라갈 거야. 이게 딱 들면은 아예 제목에다가 되게 확실하게 써요. 이제는 살아. 영업이익 1000억. 그 현대 엘리베이터라고 그 2003년도에 삼성증권에서 타세요 올라갑니다. 이렇게 제목으로 매수 의견을 내면서 리포트를 내보낸 거예요. 근데 그 리포트가 나가기 전에는 그 외국인이 사는 비율, 외국인 비율이 0%였는데 그게 그 며칠 만에 10%까지 올라갔대요. 엄청난 거예요. 사실 이 비중이 이렇게 는다는 게 그 정말 놀랍죠. 리포트가 되게 큰 역할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또 매수 의견이 또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행간을 읽어서 매수 의견이지만 한 단계씩 낮춰서 봐라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럼 무슨 말이에요? 한 단계씩 낮춰서 보라고? 그러니까 만약에 스트롱 바이다 그러면 바이, 매수다 그러면 이건 약간 중간 정도? 뭐 가장 쉽게 생각하면은 똑같이 매수여도 네네. 10만 원이었다가 전 리포트는 1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9만 원이면은 매수에 대한 레이팅이 약해진 거죠. 그렇죠. 매수를 다시 한번 외칩니다. 근데 목표 주가는 조금 깎을게요. 이러면은 그럼 이제 약간 눈치 까야 되는 거죠. 전에 보다 확 올렸다 그러면 진짜 이 사람 자신감이 있구나. 맞아요. 그리고 사실 저희가 매도, 매수 이거를 이제 매도를 우리나라에서 많이 못 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증권사들이 이런 리포트를 쓰는 데도 있고 뭐 채권 영업도 있고 뭐 그 다음에는 뭐 M&A도 하고 여러 가지 부서들이 함께 있잖아요. 서로가 다 이제 다 고바닥인 거예요. 그래서 회사의 한 켠에서는 이 주식은 이제는 파셔야 됩니다. 그런데 옆에서는 저희와 함께 M&A를 하세요. 이렇게 두 개의 부서가 상충되는 소리를 하기가 되게 힘드니까 사정상. 그리고 이게 IR 분들이 이제 그때부터 저희를 싫어하세요. 그렇게 되면은 막 뭐 실적 발표하는데 우리한테는 연락 안 해주거나 뭐 발표 자료를 안 준다라던가 있어서 남한테서 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럼 약간 국내 증권사에서 나오는 리포트 같은 경우는 신뢰할 수 있나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특히 더 행간에 더 많이 쓰시고 이 제목에 아트가 많이 들어가고 이렇지 않나요? 그럼 방금 보통 매수 의견이 대부분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매도 의견을 이렇게 탁 내놓은 경우도 많나요?
말씀해 주시길 바랄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적은 있었어요. 전 이제 조선 섹터를 봤었는데, 누가 봐도 되게 잘 나가는 그런 회사였어요. 빠르게 치고 올라가는 조선소였는데, 넌 컨센서스 콜이라고 다들 이제 매수를 외치는데, 저희만 이제 매도를 외친 거예요. 근데 그거 쓰고 이제 뭔가 어딘가로 불려갔어요. 잠깐 오라고 그쪽 IR 그쪽 분들이 오라고 하셔가지고, 좀 어르신들이 막 갑자기 네네. 오셔가지고, 어떻게 매도를 냈냐, 왜 너네 목표 주가를 그렇게 낮게 잡았냐, 그래서 밸류에이션 방식을 물어보시는 줄 알고 PB와 ROE를 써가지고 했다 했더니 PB는 뭐냐, ROE는 무엇이냐 이러면서 계속 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네. 분위기가 안 좋아서 조용히 하고 있으니까 이제 이 큰 역사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 옛날부터 우리가 조선소를 땅을 알아보기 위해 뭐 어디를 근데 또 계속 썼고 그 콜이 맞았어요. 이렇게 되거든요, 주가가 지금 보면은. 근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되게 애널리스트가 좀 극한 직업 같아요. 막 투자자 뭐 눈치도 봐야 되고 되게 힘드셨을 것 같아요, 세 분. 그런 얘기 있어요. 애널리스트는 모두에게 의리다. 약간 저는 이 얘기 들었는데 갑을이 있으면 너네는 정이다. 갑을 병정. 맞아. 되게 다양한 스킬셋을 요구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글도 잘 써야 되고 네네. 분석도 잘해야 되고 인간관계도 좋아가지고 이렇게 친해야 되고 되게 많이 다 갖출 수 가지고 있는 것 있어야 같고. 돼. 예. 주한님의 강점은 뭐였어요? 저의 강점은 친절했어요. 친절함. 그러니까 막 엄청 매우 새롭고 이런 건 친절해요. 못하는데 이거 아까부터 여쭤보고 싶었는데 두 분이 근데 이런 이제 긴 여정을 끝내고 이 업계를 떠나서 지금 다 투스에 오셨잖아요. 두 분은 왜 그만두셨어요? 러닝에 대한 갈망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되게 비슷한 섹터들을 오랫동안 맡다 보면, 그러니까 조선 같은 경우는 네. 8년 넘게 계속 봤었거든요. 되게 천천히 발전하는 산업이고 또 업앤다운이 좀 있고, 근데 네네. 다운이 되게 길었던 때 제가 있었어서 이게 사실 한 번 알기는 굉장히 어려운 게 굉장히 깊이까지 알아야 되는데 한 번 알고 나면 쭉 그거 가지고 그냥 약간 맞아요. 평생, 되게 오래 네. 써먹어요. 네. 거기서 배운 것들이. 그래서 사실 새로운 거 배우고 싶고 되게 빠르게 성장하는 토스 같은 회사에 오고 싶어서 저는 되게 행복해요. 그러니까 그거 있잖아요. 되게 행복합니다. 여기서 제가 그 말을 하려고 여기 나왔는데요. 되게 승호님, 저도 그 지아님이랑 비슷한 케이스인 것 같은데 일 겸 제 관심사로 이제 핀테크를 되게 많이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핀테크를 보게 된 배경이 뭐였냐면은 이제 한국은행 주가가 솔직히 너무 많이 빠지고 진짜 글로벌리 이렇게 싼 주식이 없는 수준까지 간 거예요. 규제 환경에 대한 디스카운트도 보고 금리에 대한 디스카운트, 뭐 굉장히 북한에 대한 디스카운트 이런까지 다 이제 고려를 해도 너무 싼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핀테크가 얘네들의 위험 요소가 되지 않을까. 투자자들은 핀테크라는 거에 밸류를 주기 때문에 이 한국은행에 대한 저평가를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 때문에 핀테크를 많이 봤는데 그러면 내가 직접 가서 한번 해보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갖고 이제 조인하게 됐죠. 네. 되게 핀테크가 주원님의 관심을 받기를 되게 잘했네요. 되게 와서 되게 많은 네. 굵직굵직한 많은 것들을 해주시고 있어서 이런 훈훈한 미담 너무나 좋네요. 더 잘했나요? 네, 칭찬 주고받기 전에. 사실은 이렇게 두 분을 모셔가지고 애널리스트 이야기를 한 이유가 많은 분들이 이제 수많은 정보들이 인터넷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고 어느 걸 봐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댓글을 정말 많이 달아주셨는데요. 이 물음에 이제 애널리스트 리포트 같은 거에 대한 궁금증도 포함되어 있을 것 같고 두 분의 투자는 어떻게 하시는지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두 분은 어떤 식으로 투자하세요? 항상 액티브하게 투자하고 있고요. 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네네네. 근데 이게 되게 잔인한 얘기예요, 사실은. 맞아요. 그 소문은 누가 누가 알려주는데. 알아? 네. 저는 그것보다는 뉴스에 사서 다음 뉴스가 나오기 전에 판다. 팔아요. 아. 그러니까 이게 하나 예를 들면은 가끔 뉴스가 나와서 주가가 엄청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네. 어떤 해프닝으로 아니면 시장에서 악재다, 막 이런 식으로. 약간 네. 과대한 걱정 때문에 뭐 예를 들어 최근에 있던 거 나이키가 뭐 3월 달에 중국인들의 분노를 사가지고 불매 운동이 막 일어났었어요. 30%가 쫙 빠진 거예요. 마지막
나까지 좀 빠졌던 그날 제가 떡볶이를 좀 먹고 있었어요. 네네. 이렇게 되게 많이 빠졌네 이러면서 찾아봤는데 찾아봤는데 중국 매출이 20%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간단하게 얘기해서 중국 매출 다 날라가도 사실은 너무 과도하게 30% 과도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사가지고 저는 원래 그 증권사에 있는 동안 아예 주식을 못 하다가 이제 이직을 하고 나서 되게 신이 나서 주식을 하고 있는데 투자 철학이 많이 바뀐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저도 과도하게 빠졌던 저평가된 주식들을 약간 사는 거를 좋아했었는데 지금은 약간 좀 제가 이제 이런 스타트업에 있고 이제 디지털 트랜지션이 어떻게 되는지를 되게 몸으로 많이 느끼고 있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는데 장기적인 테마를 가지고 많이 투자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그냥 요즘에 뭐 테슬라 이런 것들처럼 비싸 보이는 거를 비싸 보이는 게 더 비싸질 때까지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위너 테이크스 올 비즈니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모바일 비즈니스 같은 경우는 위너가 될 것 같은 애들을 하나씩 지금부터 모으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투자를 할 때 그런 정보 같은 거는 어디서 얻으세요? 뉴스레터 진짜 많이 봐야 돼요. 저는 뉴스레터 되게 많이 보고 뭐 순살 브리핑이라던가 또 모닝뷰 이런 것도 보는 것 같고 뭐 뉴닉도 너무 좋고요. 커리어리 되게 좋아요. 커리어리가 신문이 나와 있고 신문에 대한 약간 위에 짤막한 의견들이 나와 있어서 어떻게 이 맥락을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한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뉴스가 되게 좀 진입장벽도 사실 높고 이게 무슨 말인지에 대한 의미를 처음 파악하기 보는 사람은 어렵죠. 너무 어렵거든요. 뭐 시작하는 부분은 그런 뉴스레터 같은 거 시작하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뉴스를 봐요. 전반적으로 보려면 아무래도 뉴스 헤드라인 아니면 증권사 리포트들의 그 제목들 헤드라인이 어떻게 뽑히는지 한번 쫙 봐요. 그 느낌 분위기를 조금 많이 보고 그리고 뭐 당연히 주가. 이거 되게 저는 오늘 되게 좋은 인사이트라고 생각을 했었던 게 결국에는 한 명한테 기대거나 막 스타이널리스트한테 기대거나 그러지 않고 결국에는 사실 여러 개를 보면서 내 객관적인 시각을 좀 키우라는 말씀이신 것 같거든요. 회사라는 게 항상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어요. 항상 모든 순간에도 항상 모든 게 좋아서 오르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게 나빠서 빠지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어떤 데 더 무게중심이 많이 가냐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여서 현재 대세의 의견이 뭔지를 보고 대세가 아닌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면 되는 거지 한 명이 잘하니까 한 명만 추종한다 이거는 좀 저는 아닌 것 같기는 해요. 저도 동의하는 게 거의 스타 애널리스트라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말씀하시는 게 20%만 자기의 노력이고 80%는 그냥 럭이라고 운이라고 많이 얘기를 해서 주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많은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조금 가볍게라도 보면서 그 느낌을 받고 그게 어떻게 주가에 반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트렌드를 좀 체크하는 게 되게 그 센스를 기르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저희 이렇게 두 분이랑 이야기 나눠서 너무 즐거웠고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갔어요. 맞아요. 특히 지영님 맞아요. 감사합니다. 기회가 되면 또 모시고 싶습니다. 또 자주 찾아주세요. 저희. 정말요? 바로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괜한 얘기를 했나요? 좋습니다. 네.